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문제 펴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문제를 보여드리진 않아서. 그런 다음에 우리 시작해보면 우리 1번은요. 두 당식 A와 B에 대해서 뭘 물어보았어요? A 빼기 B는 무엇인지 물어보았죠. 자, 그런데 A 빼기 B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면 이 A 대신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하고 이 B 대신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겠죠. 자, 그럼 A 대신에 대입할 지금 값이 뭐예요? A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는 4x 제곱 더하기 3이고 B는 x제곱 플러스 2예요. 자, 그러면 이 a 대신에 우리는 4x 제곱 플러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자, x제곱 플러스 1을 여기 b 대신에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자, 지금 이걸 계속 화면에 이렇게 제 손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긴 하는데 살짝 흐려지기도 하죠. 그거 좀 죄송하고, 이렇게 제가 손을 떼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때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 말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여기 A 빼기 B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대신에 4x 제곱 플러스 3을 대입하고 B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를 대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A 빼기 B니까 제가 여기다가 빼기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빼기.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는 B 전체의 앞에 빼기가 있죠. 자, 그런 말은 어떤 말이에요? x제곱 앞에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B 전체에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항상 B 대신에 들어가는 값에 항상 괄호를 적어주기예요. 괄호를 적어주지 않으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x제곱 플러스 3이고 빼기 x제곱 플러스 2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제대로 된 값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x제곱 플러스 3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x제곱 플러스 2죠. 자, 우리 마이너스가 있고 가로가 있으면 우리 이거를 마이너스를 제가 지금 여기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할 때 방법은, 자,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와 x제곱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거 복습하고 갈게요.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는 점. 이거 네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도 계속 제가 말로 계속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접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고 여기 x제곱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네,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죠. 즉 우리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죠. 즉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자, 이게 한번 전개를 했어요. 그 다음 전개해야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어때요? 지금 값들이. 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즉, 우리는요, 이렇게 괄호를 적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괄호를 적지 않으면 틀린 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 대신에 대입을 하는 값은요, 항상 괄호를 적어주세요. 자, 우리 A에도 당연히 괄호를 적어줘야겠지만 사실 A 앞에는 당연히 플러스이니까 가로를 적어주든 안 적어주든 결과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적어주어도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꼭 가로를 적어주셔야 해요. 자, 가로 적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틀린 답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가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끝까지 뭘 해줘야 돼요? 바로 우리 전개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 자,
우리 보시면 4x제곱 하고 마이너스 x제곱은 우리 뭐예요? 바로 동류항이에요.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말은 차수가 같은 x제곱, x제곱 이런 게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끼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뭐예요? 바로 3x제곱이 되겠죠. 4 빼기 1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수항은요, 그냥 숫자. 우리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 빼기 2는 바로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빼기 b는 뭐예요? 3x제곱 플러스 1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 더 돌려서 듣고 좀 만약에 나는 사실 뭐 기출 간단풀이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너무 자세한데 이러면 조금 배속을 빨리 해서 들어주시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요 우리 목과 나머지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다항식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우리 나머지가 있겠죠. 우리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푸는 방법은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쉬운데 우리 이 스킬은 기억을 해두셔야 풀 수가 있어요. 쉽지만 기억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법 1. 자, 방법 1은요. 첫 번째 뭘 찾을 거냐면 자, 우리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 자,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이 무엇이에요? 지금 나누는 수가 뭐예요? 나누는 수는 x-2죠.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로는 뭐 할 거냐면 이 x값을 나누어 지는 수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 나누어지는 수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나누어지는 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자, 이때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랑 같이 2018년도랑 이런 거 해서 다 아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법 첫 번째. 자,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을 거예요. 뭘 찾는다고요?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거 뭐예요? x-2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x-2가 0이 되면 x는 2가 되겠죠. 이 x를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즉 이게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x는 2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입니다. 자, 2의 제곱은 4가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대로 계산하면 자, 4 빼기 2는 바로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7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은 다음에 이 x값을 나누어지는 수에 대입만 하면 우리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어쩔 때는 만약에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해야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라는 말이 나와요. 조립제법.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방법을 이용을 못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 문제에서요. 조립제법을 써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사실 1번을 통해서도 답을 구할 수는 있지만 조립제법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립제법 사용하는 방법도 볼게요. 이 문제에선 조립제법 이용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2019년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2017년도도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요.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를 나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누어지는 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이 앞에 개수는 우리 이렇게 x제곱 앞에 있는 수, x 앞에 있는 수, 그 다음 상수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나열 한번 해볼까요? 자,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앞에 뭐 있어요? 1이 있죠. 1이 생략되어 있어요. 1. 자, 그 다음에 x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상수 숫자 뭐예요? 5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밑에 하나 더 적을 정도의 여분을 주고 이렇게 니은을 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방법 2도 마찬가지로요. 방법 1처럼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 x값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1번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이 수를 어디다 정리하면 x-2는 0이 되는 수, x는 2죠. 이 2를요.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주고 이제는 이 조립제법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제 준비 끝. 이제 준비 끝이고 진짜 시작해 볼 건데 자, 우리 이때 1은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1은 아무런 관련 없이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1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뭘 해주냐면 2랑 이 1이랑요. 곱해줘서 어디에 적냐면 여기다 적어줄 거예요. 자, 곱해주고 그러면 2 곱하기 1은 2가 되겠죠. 이 2를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줘요. 위아래로 더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뭐가 돼요? 바로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와 이 1을 곱해줘요. 그럼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그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앞에서 한 것처럼 5랑 2를 더해줍니다. 그 수를 우리는 제일 아래다가 여기다 적어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자리, 마지막 자리를 우리는 다시 니은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나머지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정답이 바로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은 총 2가지가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3번 복소수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복소수 관련된 문제 볼 건데요. 자, 우리 복소수 관련된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자, 뭘 알아야 되냐면요. 복소수가 무엇인지 여기 보면 i라는 게 나와요. i. 이 i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번 볼게요. 3번. 이 i는 무엇일까? i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항상 어떤 수의 제곱이 어떤 값이 될 때 그 어떤 수는 무엇일까? 즉, 우리는요. 어떤 수 모르는 것을 x제곱을 했더니 어떤 수가 된대요. 그때 우리는 이 x값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어요. x제곱이요.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 x값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뭐 x제곱이 4면 우리 x는 뭐 마이너스 2나 2 이런 걸 제곱을 하면 4가 됐었는데 우리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이렇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우리는 그러면 i라고 약속하자 한 거예요. 약속하자. 자, 이렇게 해서 i라고 약속을 해서 우리는 i는요. 뭐가 돼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i는요.
이렇게 됩니다. i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약속하자라고 한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요, 문제에서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을 주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모르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 우리 복소수는요, 어떤 꼴을 얘기하냐면 a 플러스 bi 이런 꼴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불러요.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우리 복소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복소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데, 더하고 빼고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그냥 우리 이런 a는 a끼리, 즉 숫자는 상수는 상수끼리, 그 다음에 i가 곱해진 이런 허수 이렇게 i가 있는 것은 i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바로 곱하기죠. 곱하기. 자, 곱하기를 할 때는 이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i 곱하기 1 플러스 i라고 하네요. 이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i라고 할 때 a 값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바로 또 전개를 해줘야겠죠. 전개. 자, 우리 여기 2i에다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i랑 1이랑 첫 번째 곱해주면 뭐가 돼요? 바로 그대로 2i가 되고, 그 다음에 2i랑 i랑 곱해주면, 자, 더하기 있죠? 여기 내려오고 2i 곱하기 i는 2i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i제곱은 어떤 값이라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네, 2i는 그대로 2i, 더 이상 손댈 게 없고, 그 다음에 2도 그대로 적어주고, i제곱 대신에 뭐 대입할까요? 네, 마이너스 1.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괄호를 쳐주는 게 더 깔끔해 보이겠죠. 자, 그럼 끝까지 계산을 해주면 2i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네,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2랑 1이랑 곱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2i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 뭐랑 같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i는요, 2i 마이너스 2랑 같아야겠죠. 같아야 하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러면 ai는 뭐랑 같다는 말이에요? 바로 2i랑 같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야 2i가 될까요? 바로 a는 2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은요. 어떤 문제냐면요. 4번은 집합 관련된 문제예요. 이 집합은 사실 2018, 2019에서는 뒤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원래는 앞에 있었던 문제예요. 이 집합과 그 다음 명제는요. 우리 집합과 명제 근데 순서만 바뀐 거고 다루는 부분은 같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루는 부분은 같으니까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집합 A는 2, 5, A 플러스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는요 2, A-1, 7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집합 A랑 집합 B가 같대요. 그때 소문자 A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여기서 A랑 집합 A랑 B가 같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A랑 B랑 같다는 말은 원소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원소는 여기 집합기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면 자, 2랑 2는 이미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5랑 같은 것도 당연히 A, B에 있겠죠. 근데 당연히 7이랑 같을 순 없으니까 우리 누구랑 같은 거예요? 바로 A-1이랑 같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7도요. 마찬가지로 여기 A 원소에는 7과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어때요? 네, 우리 5랑 2랑 같을 순 없으니까 바로 A 플러스 1이랑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어떤 거예요? 5는 A-1이랑 같고 A 플러스 1은 7이랑 같다는 거예요. 자, A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5랑 같을까요? 바로 네,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옮겨본다든지 아무 숫자나 대입해보면 되겠죠. 바로 A는 네, 6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이 7이라는 말은 바로 A가 6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A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정답이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그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명제라는 말은 뭘까요? 명제? 명제를 우리 명제가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우리 명제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가? 에서 옵니다. 자, 우리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저희 반 학생이, 우리, 땡땡땡이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커. 우리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죠. 재보면 되잖아요. 그쵸? 저 친구가 180cm로 가장 키가 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볼까요? 저 친구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겼어. 제일 이뻐. 이런 말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누가 보느냐에 따라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더 잘생겼는지는 달라요. 즉, 사람마다 똑같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명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x-2가 6보다 작대요. 자, x-2가 6보다 작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즉 x가 8보다 작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제가 이 우변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x가 8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게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x의 조건이 있나요? 여기서 x의 조건, x가 어떤 수이다. 어떤 수인데 x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x가 지금 이런 값에 성립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요, 바로 명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우리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은 짝수래요. 자, 8 짝수 맞습니까? 2, 4, 6, 8. 네, 8은 짝수 맞네요. 우리 바로 이것은 참.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명제가 되겠죠. 명제가 맞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요. 9는 3의 배수이다. 9는 3의 배수 맞아요? 3, 6, 9. 네, 9는 3의 배수 맞습니다. 참이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명제가 맞습니다. 마지막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x가 1이면 x 플러스 3이 2보다 작대요. 지금 1번과 어떤 부분이 달라요? 1번과 다른 부분은 바로 1번과 다른 부분은 x가 1이면 이라고 x의 조건이 이미 붙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x가 1이면 하면 1을 대입을 해보면 뭐가 돼요? 4가 2보다 크게 되겠네요. 이것은 바로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명제가 맞아요. 자, 그럼 명제가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우리 3차 방정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문제는요. 자,
6번입니다. 6번. 이러한 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자, 우리 6번은요,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이래요. 이때 한 근을 하나 주어줬는데, 한 근이 바로 1이라고 했어요. 이때 a 값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네요. 자, 한 근이네요. 우리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 근은 몇 개예요, 원래? 네, 근은 원래 3개의 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한 근을 주어줬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x값의 한 근이 바로 1이라는 소리니까 우리 x는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식이 성립을 해야겠죠. 왜냐면 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한 근을 어디다가 대입할까요? 이 한 근을 바로 x값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2 곱하기 1의 3승은 뭐예요? 네, 1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x 1 대입하면 그대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아직 모르니까 그대로 문자로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 식이 이렇게 성립을 해야 돼요. 자, 2 빼기 5는 값이 뭐예요? 바로 네,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a 적어줄게요. 자, 마이너스 3 제가 우변으로 보낼게요. 우변으로 보내면 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a에 3 대입하면 0이 되죠. 네, a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6번 문제는 한 번씩 잘 나오는데 어떤 해를 주어주고 이런 방정식, 3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우린 보통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문제를 주어주고 해를 주어줍니다. 이 해랑 근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니까 이 값을, 즉 a값, x값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제가 평소에 계속 이거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7번은 정말 주는 문제로 그림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바로 자,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관련된 거는 사실 2018년도, 2019년도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7번 여기서는 어떻게 푸는지만 스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주어지고 우리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았는데 자, 우리 친절하게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 바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자,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자, 2, 우리 여기는 항상 x축, 여기는 y축이죠. 자, 우리 최대값, 최소값은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값들은요. 바로 y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y값. y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좌표가 2,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7을 지난다고 하네요. 2, 4,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가 뭐래요? x가 2부터 4까지니까 2부터 4까지만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요. 우리 점선은요. 안 보시면 돼요. 점선. 점선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요? 바로 이런 실선 부분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y값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최소값, y 중에서 최소값. 자, 우리는 y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이렇게. 자, 그러면 y값이 가장 작을 때는 바로 2점이겠죠. 자, 2점에서 y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점이 가장 최대가 되겠죠. 최대. 가장 크게 되겠죠. 값이. 그러면 이렇게 와서 y값이 뭐예요? 바로 7. 이때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7 빼기 1은 우리 더하기 빼기 만나면 마이너스라 했죠. 7 빼기 1은 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7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그 다음은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어렵다는 말 듣고 또 겁먹지 마시고 우리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떤 직선 EX-Y는 0이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런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는 두 점을 주어지고 우리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직선을 주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어떤 직선을 주어주고 바로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 항상 두 점을 주어주고 기울기를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든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든지 이 모든 세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우리 기울기라는 개념이에요. 기울기. 우리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어떤 직선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냐라는 것인데 우리 기울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예로 들자면 우린 항상 1차 함수에서는 y는 어떤 x 이런 걸로 표현을 하죠. 자, y는 이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보내면 이 y는요. 네, 2x가 되겠죠. y는 2x랑 2x-y는 0이랑 같은 방정식이겠죠. y는 2x가 있어요. 여기서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바로 이 x자리 앞에 있는 여기. 즉 기울기는 2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x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기울기가 2라는 가정에 먼저 기울기가 2인데 여기서 수직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어떤 두 기울기가 있어요. 이 기울기, 어떤 기울기랑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의 곱이요.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우리 기울기 2랑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x축, y축이 있으면요. 당연히 가장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y는 x랑 수직인 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y는 마이너스 x라는 1차 함수가 되게 뭐예요? 1이고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곱 어떻게 돼요? 네, 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요. 그 기울기의 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랑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양변에 2를 나눠주면 되겠죠. 2를 나눠주면 2가 약분이 되고 여기는 2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볼게요. 객관식 번호에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바로 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계속해서 우리 9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내분점이라는 개념이에요, 내분점. 자, 우리 내분점에 대한 개념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두 점을 주어줬어요. 자, 우리 A는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B는 6, 3을 지나요.
자, 근데 이런 선분 AB를 지금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죠. 그쵸?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 좌표 평면상에 AB가 어떻게 위치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에도 그려져 있겠죠? 자,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 6, 네, 3을 지나네요. 3을 지납니다. 자, 우리 이런 선분 AB가 있는데요. 이 점을 어떻게 한 거냐면 5등분 한 거예요. 5등분. 자, 한 칸, 뭐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이 어떤 점인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내분하는 점은요, 보통 우린 중점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뭐, 중점 구하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내분점을 물어봤어요. 내분점이냐 하면, 내분점은 안에 있는 안으로 나눌 안에서 나누는 점. 자, 즉, 안에서 2대 3으로 나누는 점. 우리 물음표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점을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는 이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A의 x좌표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1이고요. 그 다음에 B의 x좌표는 6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6과 1은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5만큼 차이 나죠? 어떻게 한 거예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거예요. 자, 5만큼 차이 나니까 2대 3으로 나누면 이 값도 당연히 2대 3으로 나뉘겠죠. 자, 수직선 위에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1, 2, 3, 4, 5, 6. 자, 우리 이 점과 이 점인데 2대 3으로 나누면 2칸, 3칸. 즉, 1에다가 2를 더한 값이거나 6에다가 3을 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남아요? 바로 3이 되겠네요. 1에서 2 더하면 3, 6에서 3 빼면 3. 즉 우리는 보통 이런 작은 수를 기준으로 2대 3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분하는 점의 x좌표는 바로 먼저 3이 되겠네요. 자, y좌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y좌표는요, 먼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의 y좌표는 3이에요. 자, 이거 얼마만큼 차이 나요? 바로 5만큼 차이 나죠. 어떻게 한 거예요?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준 거예요.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로 변하죠. 3 플러스 2는 5. 자, 만약에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자,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2대 3. 2대 3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y좌표는 바로 0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9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10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우리 부등식 관련된 문제고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까지 했네요. 자, 우리 이 수직선 위에 이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 이런 부등식은 절대값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뭐 작거나 같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x가 만약에요. 자, 우리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냐면 우리는 문제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그래프, 이런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수직선을 이용합시다. 수직선. 자, 수직선을 그리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수를 그리면 되냐면 우리 이게 2가 기준이죠. 2가 기준이니까 우리 2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뭐예요, 여러분? 절대값. 절대값이 어떤 개념이에요? 자, 우리 절대값 마이너스 1은 값이 뭐예요? 절대값은요, 바로 우리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은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크기가? 네, 1만큼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3은요? 네, 0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2든 아니면 우리 1도 바로 절대값 크기는 1이 되겠죠. 즉, 우리 안에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무조건 양수로 우리 플러스로 튀어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x값에는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로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즉, 우리 2가 있으면 그 2에다가 반대되는 개념, 즉 마이너스 2도 적어주세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준비가 끝이에요. 자, 우리 x값이에요. x값이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당연히 이 2보다는 작거나 같게는 되겠죠. 이렇게는 되겠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는 이유는 여기 등호가 있어서요.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2에다가는 이렇게 빈 동그라미를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이러한 같지 않다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고 0보다는 어떻게 되겠죠? 자, 0보다는 당연히 0은 당연히 되겠죠. 0도 들어가져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하나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절대값이 바로 2가 나오네요. 네, 됩니다. 2랑 같아요. 2도 되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보다 더 작은 개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네, 3이 되네요. 2보다 작지 않죠. 이쪽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 한 번만 더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되네요. 네, 2보다는 작습니다. 즉, 우리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가요, 있으면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주면 가장 쉽냐면,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 검정고시는 바로 객관식이겠죠, 객관식. 우리 수에 해당하는 값을, 이에 해당하는 값을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번 같은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객관식 2번을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뭐 넣어볼까요? 우리 3 넣어볼까요? 3. 자, 3 대입했어요. 어때요? 절대값이? 네, 2보다 크네요. 그러면 안 되죠. 즉, 2번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는 방법도 이용을 해보시면 우리 저처럼 이렇게 바로 풀지 못하더라도 우리 꼭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사실 가장 완벽한 답은요, 뭐냐면 이 공식이 바로 x가 2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이게 여기도 적어주고 여기도 적어주고 이거랑 두 개가 서로 같은 문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나가기나 우리 수를 대입하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의 방정식 문제인 11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원래는 우리 원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는 어떤 중심을 주고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주어주고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 우리 지금은 이번에는 반대로 원의 방정식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래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하대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림에 보시면 중심은 지금 나와 있어요. 중심 뭐예요? x좌표는 1, y좌표는 0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이 중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지름을 구하려면요, 어떤 꼴이 필요하냐면 우리 평소에 많이 했던 꼴이에요.
바로 이 반지름을 찾으려면 우리 평소에 아는 꼴 뭐예요?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이러한 식이 나와야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뭐예요? r인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즉 우리 이런 어떤 제곱 더하기 어떤 제곱은 어떤 제곱 이런 꼴로 바꿔줘야 반지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거는 바로 원의 방정식의 평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던 방정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때 우리 a, b를 중심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로? 요런 걸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쉬운 거는 뭐예요? 자, 우리 이런 꼴인데, 자, 이런 꼴로 바꿔줄 거예요. x-a제곱으로요. 자, 그런데 x만 한번 살펴볼게요.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a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x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2x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생각을 못하겠다 하면 우리 어떤 힌트가 있어요? 바로 중심이라는 힌트가 있죠. 자, 여기에서 원의 중심은 뭐예요? a, b죠. a, b 반지름은 r. 우리는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a, b면 이러한 식을 적죠. 자, 원의 중심이 바로 1, 0이라고 하니까 사실 a에는 1이 들어가고 b에는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우리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뭐예요? 이거 우리 한번 전개해 볼까요? x-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ab 할 때 2x1 하면 x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만약에 우리 기억하는 거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x-1 곱하기 x-1 해서 직접 끝까지 계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쓰였고 그 다음에 y-0의 제곱은 그대로 y제곱이 돼요. 자, 근데 여기 플러스 1이 쓰였죠. 즉 그러면 우리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요 이미. 근데 마이너스 8로 만들 거예요. 자, 플러스 1에 어떤 걸 해줘야 마이너스 8이랑 같아지겠죠? 네, 바로 9를 빼줘야 8이랑 같아지겠죠. 이 값이 바로 0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꼴 상수는 어디로? 우변으로 옮겨야 되니까 옮겨보면 x-1의 제곱은 y제곱은 9. 자, 9라고만 적어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수의 제곱꼴로 표현해야 되니까 9는 3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뭐예요? 네,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나는 이런 문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말하는 최후의 수단의 꼼수는요. 바로 진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정말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라도 맞춰야 좀 점수가 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중심이 1,0의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지름이 그려져 있죠. 원이 그려져 있어요. 자,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 크기가 1이죠. 그럼 우리 여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겠죠. 우리 이런 수학 문제에서는요. 지금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정말 한 칸 한 칸 옮겨보면서 크기가 얼마인지 구해보시면 답은 구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은 구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서만 정말 나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중심과 반지름 까먹었어 어떡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꼼수를 알려드립니다.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안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방금 배웠던 거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 12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대칭이동이라는 문제네요. 대칭이동. 대칭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나비 모양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펼치면 오른쪽과 왼쪽이 같죠, 모양이. 그런 대칭을 이용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떤 점을 대칭으로 어떤 점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네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 대칭 이동. 이 네 가지만 알면 이 대칭 이동 문제는 클리어합니다. 클리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자, 어떤 A, B라는 좌표가 있다고 해요. 우린 보통 어떤 점을 X축, Y축, 뭐 원점 대칭, Y는 X 대칭을 하겠죠. 자, 우리 X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A, B로 하면 좌표축에 좌표 평면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5, 4를 그림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5, 마이너스 4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가로축은 항상 X축, 그 다음에 세로축은 Y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5, 마이너스 4를 X축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X축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접히겠죠. 즉, 이 점이 어떻게? 네, 여기 점으로 가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좌표는 어때요? 네, 그대로 있고 Y좌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됐죠. 즉,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그냥 4가 되겠죠. 즉, 우리는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즉, 어떤 게 돼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Y축이면 어떨까요? Y축이면. 자, Y축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죠. 즉, 5,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이때 Y좌표는 어때요? 그대로 똑같죠? 마이너스 4. 자, X좌표 지금 어떻게 됐어요? 5에서 반대로 마이너스 5를 해줘야겠죠. 어떤 의미예요? 우리 Y축 대칭 이동요. X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A,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점 대칭 이동도 해볼게요. 원점이 어디예요? 0, 0이죠. 여기입니다. 자, 우리 이 5, 마이너스 4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다는 말은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지금 X좌표도 마이너스가 붙고 Y좌표도 반대로. 즉, X좌표에도 마이너스, Y좌표에도 마이너스가 붙으므로 우리는 마이너스 5, 4가 되겠고 이는 우리 문자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의미를 하겠죠. 즉, X축으로 한번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또다시 평행이동시킨 거는 원점 대칭이동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우리 대칭 이동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 어디 점을 얘기할까요? 네. 어디 점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 점을 얘기를 하겠죠. 즉,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되면 자,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x좌표랑 y좌표랑 체인지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즉 우리 x좌표랑 y좌표 바꿔주는 거니까 b, 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런 대칭이동 문제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무조건 맞추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2번에 보면 5, 마이너스 4를요. 5, 마이너스 4를요. 어디 대칭 이동하라 했어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x좌표에도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y좌표에도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5,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대칭 이동은요. 무조건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1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13번은, 뭘 알아야 되냐면, 연립부등식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1차 함수도 알아야 되고, 뭐 2차 함수도 알아야 돼서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몇 번 풀어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쉬운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연립부등식 y는요 x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y는 1보다는 작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건데 단 경계선은 제외라는 말이 있죠. 경계선을 제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죠. 자,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등호가 있으면요.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 등호가 없으면 우리는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우리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먼저 경계선부터 대략 그려보도록 할게요.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그려보면요. 먼저 약간 자, 항상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었죠. 중간은 원점이 되고요. 자, 그런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선이 있겠죠. 이거 바로 뭐예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자, 문제에서는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경계선 y는 1이라는 경계선이 있어요. y는 1은 x축과 평행한 선, 즉 y값이 1인 모든 점들을 모아둔 게 되겠죠. 이렇게 모아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y가요.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라고 하죠. 크다. 그렇다는 말은요. 우리 y는 어디만 봐야 돼요? 자, 항상 우리는 y만 보기 때문에 y좌표를 기준으로요. y축을 기준으로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있대요? 더 위에 있다고 하네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y가 1보다 더 작다고 하는 말은 우리 y는 1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말이겠죠. 어디? 아래. 자, 아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는 뭐예요? 연립이죠, 연립. 자, 연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둘 다 공통으로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우리 두 개 다 만족하는 영역 어디예요? 바로 네, 우리 겹치는 영역 여기를 말하겠죠. 자, 우리 이 부분은 바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역 표시만 잘 할 수 있으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14번은요, 우리 함수 문제인데 역함수 관련된 문제네요. 우리 함수는 합성함수 아니면 역함수가 나와요. 우리 이번 14번은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자, y는 4x라는 y는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4분의 1x라는 y, f 역함수가 있네요. 4,1, 1,4를 지나네요. 자, 이때 무엇을 물어보았어요? 바로 네, f 역함수랑 f를 합성한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이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요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우리 뒤에 거 먼저 계산하기로 했었죠.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네,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값은 뭐랑 같아요? 네, x2를 어디다 먼저 대입해요? f에다 대입하죠. 즉, f2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f1 값을 f 역함수 x, 이 x 자리에 f2를 대입을 한다고 했었죠. 자, f1 값은 무엇이에요? f1 값. 네, x가 1일 때죠. 1일 때 y 값은 f1 값은 네, f1 값은 4가 되므로 우리는 뭘 계산하면 돼요? f 역함수 4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f 역함수 4니까 이 x 자리에 다시 4를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f 역함수 4는 네, y 값이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사실 f 역함수랑 f는요, 서로 만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대로 1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하는 문제네요. 보통 우리 유리함수 평행이동 문제가 나오는데, 유리함수 평행이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므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y는 x-2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킨 걸까요? 자, 우리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x축으로 먼저 a만큼 평행이동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a를 x에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려면 a 빼기 a가 돼야겠죠. 즉, 우리 이 a 값에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서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뭔가 플러스 a가 될 것 같지만 흔들리네요. 플러스 a가 될 것 같지만 우리 마이너스 a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것은 우리 뒤에다가 그대로 그냥 b라고 적어주셔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요? 우리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생각 안 해주고 바로 x축으로는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x-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고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요? 네, 바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b 값은 3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뒤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 붙이고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자, 만약에 마이너스 그대로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우리 항상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등차 수열 관계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16번 같은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등비 수열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등차 수열 관계된 문제네요. 자, 등차, 등비. 자, 등차 수열은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차례차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는데 이때 우리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로 항 갈 때 어떤 얼만큼의 수가 커지면요.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도 세모만큼 커지고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갈 때도 세모만큼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다 같이 커지거나 뭐 적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등비수열은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으면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될 때 어떤 수가 곱해지고
두 번째 항에서도 똑같은 수가 곱해지고 세 번째 항에서도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16번 보시면 첫 번째 항이 뭐래요? 첫째 항이 2라고 하고 공차가 2라는 말은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이만큼 커지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이만큼 커진다는 의미예요. 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는요. 2, 4, 6, 점점점점 나오죠. 자, 2에서 4가 되려면 이만큼 커졌고 4에서 6만큼 가려면 이만큼 커졌죠. 네, 공차가 2가 되겠네요. 자, 우리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쉬운 방법. 뭐예요? 바로 노가다. 직접 해보면 되겠죠. 자, 이 수열의 제 8항을 구하라고 하네요. 제 8항이라는 말은 8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그러면 우리 직접 해볼까요? 자, 6이 있어요. 6 다음 어떤 수예요? 8. 이만큼 더해줬고 이만큼 또 더해주면 10. 이만큼 더해주면 요렇게 계속해서 가겠죠. 자, 이때 8번째 항 1, 2, 3, 4, 5, 6, 7, 8. 제 8항은 바로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제대로 어떤 식으로 원래 풀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첫째 항을 제가 A라고 하고요. 공차를 보통 우리는 D라 표시를 하면요. n번째, 우리 n번째 항이라는 의미예요. n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우리 n-1의 공차를 곱한 값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공식 나 기억 못하겠어 하면 당연히 노가다로 풀어야겠죠. 이 공식 기억해둘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해두시면 좋겠고, 아, 나는 이것까지 기억을 못하겠어 하시면 직접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에는 A 플러스 N-1 곱하기 D죠. 자, 우리 첫째 항이 뭐예요? A는 2고요. 그 다음에 D는 2라고 했으니까 N-1 곱하기 2네요. 자, 2 플러스 N 곱하기 2는 2N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2랑 마이너스 2랑 어때요? 사라지네요. 0이 되죠. 2N만 남네요. 즉, n번째 항은요, 2n이라는 말이에요. 2n은 2 곱하기 n이에요. 자, 그럼 제 8항은요, n에다가 8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16. 똑같이 1번이 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17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도 우리 노가다랑 관련된 문제인데,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해줘도 되는데 아마 이거는 노가다가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기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기호. 자, 이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호가. 자, 이거는요. 수열의 합이라는 의미예요. 합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식의 관련 K라는 문자가 나오면요. 이 안에 K라는 문자가 오거나 뭐 상수항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 K에 해당하는 건데 K가 1부터 5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K를요 1부터 5까지 대입한 모든 값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총 뭐 그러면 5개가 더해지겠죠. 5번째 항까지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K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1 대입하면 값이 뭐예요? K 플러스 1은 2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K가 2일 때 K 플러스 1 값은 3이 되고요. K가 3일 때 K 플러스 1 값은 4가 되고 K가 4일 때 K 플러스 1 값은 바로 5가 되고 K가 5일 때 K 플러스 1 값은 6이 되겠죠. 이 값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더해 주시라고요.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은 뭐예요? 바로 2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한다는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문제는 지금 이렇게 K1부터 5까지 다 대입을 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원리는요. 뭐냐면 이 K와 1이 플러스나 마이너스일 때 서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런 것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K가 1부터 K 플러스 1은 뭐랑 같냐면요. K랑 1이랑 분리할 거예요. 덧셈으로요. 자, 어떤 건데 그냥 이 수열의 합을 앞에도 적고 이 1에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럼 우리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K에다가 1부터 5를 다 대입해서 더한 거죠. 즉,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1은요, 여기 K가 없죠. K가 없으니까,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즉, 어떤 말이냐면, 1을 5번 더하라는 말이가 되겠죠. 1을 5번 더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까지 계산해 보시면 1부터 5를 더한 값은 15가 되고 1을 5번 더하면 5가 되니까 이것 또한 20이 되겠죠. 자, 즉 다 값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18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요, 우리 수열에 관련된 관계식이네요. 자, 이건 겉보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우리 집적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A1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죠. 첫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은 AN 플러스 1은 3AN. N에 1부터 2, 3, 4,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때 뭘 물어보았어요? A3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n에다가 1 대입. 두 번째, n에다가 2 대입. 자, 안 보이죠? 잘? 자, 비켜드리면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에다가 2를 대입하고. 자, 이렇게 해서 n에다가 3을 대입해도 되고 4를 대입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A3 값이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직접 한번 해볼까요? n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A 1 플러스 1은 A 2. 그 다음에 3A1이 돼요. 자, 3A1은 3이랑 A1이랑 곱한 거죠. 3이랑 1 곱하면 3. 자, A2. 우리 두 번째 항도 값이 3이 되었네요. 자, n에다가 2 대입해 볼게요. A2 플러스 1은 A3. 그러면 3A2는 3이랑 A2 곱한 거죠. 3이랑 3 곱하면 9가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값 나왔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모두 다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 항상 나오면 우리 n에다가 뭐 1, 2, 3 차례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우리 원하는 A3 값이 나오거나 뭐 A4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번. 19번은요, 항상 지수 문제고 20번은 로그 문제예요. 자, 지수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다뤄야 하는데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총 여러 개를 다루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 1, 2, 3, 4만 알면 우리 지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2의 영승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수의 영승은요. 항상 이 영승이 나오면요. 항상 값이 1이 됩니다. 3의 영승, 뭐 4의 영승, 뭐 7의 영승 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자, 2의 6승에 2분의 1승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밑이 있고 지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죠. 지수끼리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곱해 주시면 됩니다. 야, 자, 6과 2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6과 6 곱하기 2분의 1 해볼까요? 곱하기 2분의 1, 2랑 3이 이렇게 약분되겠죠? 1. 자, 그렇게 해서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의 3승이 되겠네요. 자,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값이 되죠. 즉,
8이 되겠네요. 8. 자, 8 맞네요. 우리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자, 뭐 되게 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분의 1은요. 2의 몇 승이랑 같아요? 우리 2분의 1승은요.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같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같아요. 즉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네, 바로 우리 여기서 봤었죠. 여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수끼리 위에 것끼리 곱해주기로 했죠. 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즉 2의 3승이 됩니다. 자, 즉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거니까 8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하니까 정답이 아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2의 2분의 1승이랑요. 2의 2분의 3승을 곱했대요. 이렇게 밑이 2로 같고 지수만 다를 때 우리 곱해주면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이 지수끼리 자, 여기서도 곱했으니까 이번에도 곱할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지수끼리 더해줍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생긴 거는 지수끼리 곱해주고 이렇게 생긴 지수끼리는 더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이랑 2분의 3 더하면 더하기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1 더하기 3은 4가 되므로 우리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분의 3승은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2. 즉 2의 2승은 4가 되는데 2의 4분의 3승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20번은 항상 로그 관련된 문제네요. 로그. 자, 로그 관련된 문제도 우리 몇 가지 스킬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우리 뒷부분 오히려 쉬우니까 꼭 맞추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로그 2의 8에서 로그 2의 4를 간단히 하여래요. 자, 우리 항상 어떤 문제만 풀어봤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덧셈만 풀어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뺄셈이 되네요. 뺄셈. 자, 우리 덧셈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밑이 같을 때는 이 8과 4를 덧셈일 때는 서로 곱해줬었죠. 그럼 뺄셈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뺄셈일 때는요.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우리 나눈다는 개념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8과 4를 나눠줘야 돼요. 자, 어떻게? 로그 2는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8 나누기 4는 2가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2와 2가 같으면 어떤 값이라 했죠? 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랑 이렇게 되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개념도 알아셔야겠죠. 이 두 개념만 알면 우리 로그 문제는 껌이니까 꼭 우리 잘 풀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지금까지 2017년도 2회차를 풀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다룬다고 했었는데 사실 뭐 계산이 조금 벅차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계산이 벅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멈춰두고 우리 다시 풀어보거나 아니면 배속을 천천히 하고 선생님 저 너무 선생님이 천천히 하고 계산을 너무 자세하게 풀이하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배속을 빠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빠른 기출 풀이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제가 손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초점이 계속 흐려져서 조금 보기 불편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지금까지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2017년도 2회를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가 끝났어요. 우리 만약에 2016년도, 2015년도 정말 푸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거 풀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